자, 그래서 사회적 행동을 요구해. 사회는. 이 개념 잘 들어. 사회는 사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행동을 하게 만들어. 그게 뭐야? 문화야. 니네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에게 인사하는 문화를 타고 태어난 건 아니야. 근데 이 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회적 행동, 바로 우더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너희들한테 뭐 하는 거야? 학습시키는 거야. 그럼 니네 머릿속에 있는 지금 도덕 개념 있지? 이건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태어날 때부터 뭐 시킨 거야? 학습을 시킨 거야. 니네 학습됐다고 지금. 뭐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잠깐 얘기하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우리의 도덕 기준과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것도 보이지? 그런 거 뭐 있어? 어제 뉴스 났던데? 저기 중동 국가 중에서 그 불륜을 저지른 두 남녀를 데리고 가서 그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지? 사막에 끌고 가서 법 집행 없이 그냥 그 형제가 내가 오빠고 동생이 여동생인데 결혼도 하는데 다른 남자랑 불륜이 아니지. 하여튼 그 불법적으로 그 기준에서 결혼도 하는데 둘이 이제 뭐 하여튼 연애하다 걸린 거야. 끌고 가서 오빠가 죽였어. 근데 그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 가문의 명예를 지켰다. 훌륭한 일을 했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건 그 중동 국가가 그 사회를 그런 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킨 거거든. 우리는 그렇게 학습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문화적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나라마다 이걸 확대시키면 나라마다 도덕적 기준은 어떨 수 있어? 다를 수 있어. 왜? 이게 학습이니까. 됐니? 하지만 아까 얘기한 지각 능력과 정서면 봐봐. 슬픈 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건 문화가 아니지. 아까 얘기했던 지각과 어떤 마음의 영역이지. 그 부분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도덕적 개념이. 됐어? 내가 깊이 봐주는 건 올해 이런 내용으로 연결하면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cultivate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cultivate. 원래 경작하다 기르다니까 문화가 길러낸 거야. 뭐를? 그 문화에는 바람직하고 용기, 바람직한 것들은 배양하고. 이게 지금 추상명사야. 더 플러스 형용사가 사람들도 되지만 추상명사의 개념도 되니까 바람직한 건 기르고, 그 다음에 막겠지. discourage. 뭔 막겠어? 그 사회에 어떤 거? 해로운 것들은 막아내고. 됐어? 됐어? 그것들은 다시 한번 나오잖아. 뭐 된다? 런의 PP니까 니네 런드가 런 투도 돼. PP가 학습된다. 한마디로 딱 나왔잖아. 태어날 때부터 뭐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내용이 안 바뀌어. 니네 올해 수능에 도덕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면 해석이 안 되더라도 뭐다? 천부적인 거야? 학습되는 거야? 도덕적 의무라는 건 학습되는 걸로 딱 기억하면 돼. 천부적인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한 줄로 나와 있잖아.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다. 자, it's possible. 그렇지만 가능하다. 실제로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진주어, 우리가 태어나는 것. 무엇을 가지고? predisposition. 봐봐. pre가 뭐라 그랬어? 이전이고 disposition이 성향이나 기질이야. 그러면 이게 타고난 성향이야. 오케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타고난 성향인지 아니면 학습돼서 만들어진 성향인지 모르거든? 풀이가 붙으니까 이미 타고난 성향. 뭐 하는 성향이야? 다른 사람과 뭐 해보겠다? 협동하겠다는 건 타고 태어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협동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도덕적 책임은 학습되는 거야. 도덕적 의무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극단적인 국가에서 어떤 국가가 여기 있겠지. 사람은 누구나 남들과 사회적 동물이니까 협동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다 태어나. 근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너 그러지 마! 하고 문화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럼 도덕적 책임이 타고난 성향과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게 맞을 경우,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이 천부적일 수도 있다는 내용을 착각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오케이? 자,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과 협동하려는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됐어? 오로지 인간의 사회 안에서 그들은 뭐한다? 그렇게 한다. 이것을 무엇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거야. 타고 태어난 게 협동정신이야. 그치?
근데 그게 이 사회 문화 안에서 합당할 때 그것이 도덕적인 의무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방금 얘기했잖아. 태어난 사회가 남과 협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는 이게 도덕적으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단 말이야. 타고난 성향이. 다시 한번 볼까? 이 도덕적인 행동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오로지 어디에서만? 그 인간이 태어난 어디에서만? 사회 안에서만 그 행동에 도덕적 평가가 있다는 얘기야. 자, 고3이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이거 뭐 내용은 다 잡았는데 맨 밑에 이거 보면서 아, 요게 문법 문제는 아닌데 이런 부분이 나왔네 하는 거고요. 덧 빼고 요게 뭐야? 일단은 장소의 부사구 도치라고 보이지만 only가 뭐였어? 준부정어지. 그래서 요 전치사구가 준부정어니까 실제 뒤에 내용이 원래 그냥 we come to는 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의문문의 순서로 do we come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배운 거 맞지? 요것도 알아두면 해석이 좀 더 편하겠지. 됐어? 자, 강조는 강조 안 해도 문제풀이에 지장이 있다 없다. 그럼 우리는 이거 해석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 문법을 알면. 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구나. 이걸 도덕적 행동이라고. 어디서만? 우리가 태어난 인간 사회에서만. 됐어? 그럼 강아지 사회에서는 인정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됐어? 두 가지 핵심이 나왔어. 도덕적 의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야? 인간들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됐나? 자, 정답은 개 쉽지. 몇 번이야? 여기 다 나와 있잖아. 도덕성은 학습된다. 있었지? 문화적 도구다. 있지? 그리고 첫 줄에 뭐가 있어? 다른 동물 없이 누구만? 인간 사회만 나타난다. 너무 답이잖아.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건 기출 문제고 1번 내용 다시 볼게요. 밑에 이 수능 완성은 밑에 단어도 따로 정리해 놨으니까 숙제 특별히 내주지 않아도 항상 밑에 있는 단어들 집에 자기 전에 마무리하고자. 자기 전에 다 공부하지? 난 누구랑 얘기야? 고3이니까 심심하고 할 거 없으면 집에서 공부하고 할 거 아니야? 아니야? 다 외면하는구만. 선생님이 뭐라고 할지는 좀 보세요, 좀 선생님은. 자, 여기 이제 올해 수능 특강 1번이야. 1번.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미장센이라고 하는 게 뭐야, 미장센? 그래서 영화 좋아하니까 알 텐데 미장센이 뭐야?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일 존경하는 감독이 이름이 생각. 하여튼 어떤 감독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 존경하는 감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감독이 무슨 영화를 찍었어. 그럼 그 영화 속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 있잖아. 그 사람이 찍은 건 공포 영화고 나는 SF를 찍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SF 영화에서 그 공포 영화에 그 사람이 연출한 장면을 내가 비슷하게 삽입을 시키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표현이야? 그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야. 안 넣어도 될 장면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얘네 나이가 안 돼서 못 봤겠지만 올드보이에 보면 좁은 통로에 막 조폭들이 밀려오니까 그 최민식이 혼자서 이 손도끼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 일자로? 근데 그게 최근에 보니까 내가 광장이라는 소지섭 그 나온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서 비슷하게 내 스토리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올드보이에서 봤던 일자 통로에서 여러 명의 적과 싸우는 이 장면을 똑같이 연출했더라고. 그럼 이걸 찍은 사람이 미장센이다 이거야. 내 영화로 존경을 표현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그 미장센이 반복되면 뭐가 되겠어? 일종의 폭력씬에서는 꼭 통로 싸움 장면이 나오게 되겠지. 훌륭한 작품을 따라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계속 그러다 보면 그 영화계의 그런 폭력 장면 연출은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어? 일상적인 관습이나 습관이 될 수 있다. 어땠어요? 지금 우리 독해 연습은 내가 풀이 과정을 얘기할 텐데 수능 과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용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갈 거야. 자, 보자. 컨벤션 뭐였어? 이것부터 이해하면 편해. 이건 역적도 없고 컨벤션.
어떤 의미를 기억하고 있어? 늘 해오던 전통이나 관습 이런 거 아니야? 뻔할 뻔짜야. 아주 쉽게 말하면. 오케이? 슬래시 무비에 보면은 꼭 부엌 든 장면 나와. 맞잖아. 실제 생활에서는 살인을 저지를 때 뭐 쇠고체기로 찌를 수도 있고 젓가락으로 찌를 수도 있지만 항상 공포영화 우리 보러 갈 때 기대하는 장면이 뭐야? 그 피가 낭자하는 프로그램 딱 가보면 뻔날 뻔짤 나온 것들이 뭐가 있어? 끼끼끼끼 이거 뭐 식칼 들고 부엌칼 들고 그지? 요새 부엌칼 없어 구하기 때문에 그걸 들고 나. 또 살인범은 항상 어떤 식이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특정 살인범은 까만 모자를 써. 야구 모자. 그리고 막 괜히 비가 와. 무비를 써. 봐봐, 내가 특정 영화를 얘기하는데 내가 공감하는 건 그 정도 영화계에는 뭐가 있다. 관습적인 그 행위들이 있단 말이야. 컨벤션. 이것들은 빈번하게 사용이 되는데 스타일리스틱, 아주 스타일적인 그런 기교 또는 나레이티브 수능에서 뭐라 그랬어? 이야기 디바이스 장치. 이야기 장치라는 건 어떤 썰을 풀기 위한 장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사도 관습이 될 수 있지만 이 뒤에 영어가 나와서 하는 얘기야. 뻔할 뻔처럼 맨날 쓰는 건 이게 빈번하게 그 장면만 봐도 어떤 스타일적인 기교가 될 수도 있으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장치가 된다. 바로 어디에 전형적인 특정 장르 문화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 주에 그 특정 장르를 영화로 예를 드는 거야. 됐어? 가로는 뭐였어? 반드시 그 장르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무시하고. 자, 됐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컨벤션, 뻔할 뻔짜로 맨날 연출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훌륭한 도구가 되고, 그리고 그 장르, 어떤 구체적인 장르 전통도 컨벤션이지. 그래서 영화는 make use of가 사용하다, 이용하다야. 영화가 바로 이런 컨벤션들을 써, 안 써? 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읽기 전에 그 배경 설명을 해준 거야. 배경 설명도 지식인 거야. 미장센 나올 거야. bits of dialogue. 자, 전체 대사가 아니야. 전체 그 영화 대사가 아니야. bits는 약간이지. 일부 대사. 대사 흉내내는 건 많이 봤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게 그 내부자들인가 그 영화에 나왔잖아. 근데 뭐 내가 최근에 넷플릭스 어떤 영화를 딱 보니까 거기서 야 하와이 네가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그럼 우리는 뭐야? 아 이거 옛날에 그 장면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그 대사를 나뉘는 그 상황도 어떻겠어? 비슷하겠지? 그럼 새로 보는 영화지만 이 영화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관습은 야 이 전통은 쓸데없이 쓰는 거야? 쓸모가 있는 거야? 이 관객들의 이해도를 도와주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일종의 약간의 대화들, 음악적인 특징들, 배경음악도 비슷할 수 있잖아. 띵띵띵띵띵띵띵띵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이거 어디서 들었지? 공포 영화에서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 분위기 무서워지는데?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신체적인 행동, 똑같은 행동. 또 패턴스 오브 미장센, 이게 미장센이야. 어디선가 본 듯한 이런 것들이 모두 영화의 측면이다. 어떤 영화의 측면이야? 이거 측면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영화에 있어서 어떤 측면이야? 반복되고. 지금 얘기한 컨벤션은 그래. 계속 반복되겠지. 영화에서 영화. 되니 전혀 다른 영화야. 하지만 비슷한 장면이나 대사나 등장인물의 특정 행동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로 인해서 영화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때진다? 어려워져, 편해지는 거야. 왜? 결국은 나레이티브 디바이스, 이야기 장치니까. 자, become. 그래서 established 어디까지요? 요걸 가로로 쳐버리면 삽입으로 빼면 반복되는 건데 결국은 어떤 측면이야? 반복되다 못해서 established 아주 그 사용이 확립되는, established 뭔지 알지? 완전히 고정화되는 그러한 측면들이다. 어디에 있어서? as convention. 다시 한번 뭐래요? 관습과 전통이다. 자, 선생님이 꼼꼼히 해석은 해주지만 지금 계속 여러 번 나온 단어가
컨벤션, 트래디션, 반복. 오케이? 영화, 뮤지컬. 야, 뮤지컬 영화를 본다. 예상해봐. 이런 것도 특징이야. 위키드 봤어? 위키드가 뮤지컬 영화거든? 무슨 장면을 예상하고 있어? 갑자기 스토리가 멈추고 따라라라라라라 이 장면이 나오는 거. 그거 우리 이상하게 생각해? 이 장르는 원래 이래. 그럼 그 뮤지컬 장르가 영화처럼 진행되다가 갑자기 스토리를 멈추고 다 춤추는 장면이 있는 건 그 뮤지컬의 뭐야? 일종의 컨벤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뮤지컬을 볼 때 갑툭튀 음악 장면이 나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안 해. 이게 뮤지컬 영화의 뭐니까? 컨벤션이니까. 근데 생각해봐. 위기의 남극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우리 펭귄은 오늘도 보금자리 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펭귄들이 따라라라 따라. 그럼 뭐야? 이 다큐멘터리인데 이건 컨벤션이 아닌데? 이래서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럼 장르마다 전형적인 컨벤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뮤지컬 영화에서 보면 그 관습이 나오겠지. 이야기 진행이 보통 halt 이거 도구에서 나온 거야. 도구에서 정지 halt 이거야. 근데 이제 영어의 외래어가 된 거야. 이게 중지하다 멈추다. 갑자기 이야기의 발전이니까 이야기 전개가 보통은 멈춰버린다. For the production, numbers as characters break into song. 자, 갑자기 production, 뭘 생산하면서? production numbers. 여기 나오잖아. 이 뮤지컬에서 넘버가 뭐냐면 그 곡이야, 곡. 오케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나무리 말하면서 갑자기 그 곡이 나오는 거야, 넘버. 그 곡이 나오면서 생산을 하면서 곡이 나오는데 언제? 그때 캐릭터들이 갑자기 없던 등장인물 말고 다른 캐릭터들이 쏟아져 나오지. 때로 나오잖아. 이런 영화가 보통 인도 영화가 이런 거야. 인도 영화 갑자기 뒤에서 떼거지고 나가서 리리리리 막 하잖아. break into song. 그래서 노래를 시작하고 춤을 춘다. accompanied. 동반된. 야, 니네 음악에서 동반된다는 게 뭐겠어? 음악에 의해 동반되는 춤이라는 게 뭐야? 반주야. 니네 accompany가 반주란 뜻이 있어. 음악에 맞추어서 노래와 춤을 불면서 캐릭터들이 뛰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that seems suddenly. 갑자기 to materialize from nowhere.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으로부터 materialize, 형상화됐다는 거, 물체화됐다는 건 나타났다는 얘기야. 이게 세 글자로 뭐야?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형상화되었다. 갑툭튀어. 갑툭튀에서 노래를 막 부른단 말이야. 이건 그러면 이 갑툭튀 노래하는 장면은 바로 뮤지컬 영화의 뭐야? 일종의 컨벤션. 되니? 자, 그래서 where we might find such moments out of place in say a gangster film or horror film. 우리는 그런 장면이 out of place는 뭐야? 제자리에 있는 거야? 아니면 제자리에 없는 거야? 제자리에 없는 거야. 이런 장면이 여기 나온 제자리가 아니라고. 어디? 갱스터 영화, 공포 영화 이런 걸 보는데 갑자기 공포 영화 생각해봐. 자, 무섭지.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야, 싫을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뮤지컬 영화 캣츠 같은 거 보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나오면 나오네 이렇게 본단 말이지. 됐어? 자꾸 생각이 나네. 전설의 고향 보는데 갑자기 제가 많이 하더니 제가 원한이 있어서 막 이러면 이거 공포 영화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치? 관습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면이 out of place. 맞다 안 맞다? 뮤지컬에서는 맞지만 갱스터나 호러 무비에서는 관습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겠지, 그치? 그랬을 때 우리는 허용한다. 이 artifice in film musicals. 이러한 artifice, 여기서 artifice는 뭐? 밑에 나올 텐데 아트가 뭐니? 이 아트 나라 아트. 이거 손이야. 그래서 인간이 손이 있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예술이고, 아트는 예술 말고 기술이라는 뜻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게 뭐였어? artifact가 사람이 만든 물건이고,
artificial인 거야. 인공적인, 사람이 만든 이런 뜻이야. 그리고 artful 이러면 기술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이런 뜻이 돼. 스킬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기 기교야, 기교. artifice. architect는 물건이고 artifice는 기술이야. 손으로 하는 기술. 여기서 뭐 춤추고 노래하는 기술이겠지. 이걸 우리가 뮤지컬 영화에서는 당연히 뭐 해주겠어? 얼른 허용해 준다고. 그러니까 각각의 장르마다 그 전형적인 어떤 소용되는 그 컨벤션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마무리. 보드웨이나 스테이걸 그리고 톰슨에 따르면 각각의 장르는 만든다. 정리하고 있네. 그 각각의 장르들은 나름 그 자신의 뭘 만들겠어? 룰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딱 정리해. 처음부터 어떤 장르를 누가 세웠어. 야, 생각해봐. 뮤지컬, 공포영화 이런 장르가 처음부터 그냥 자로되지. 자, 오늘부터는 이건 공포영화, 이건 뮤지컬 이렇게 정한 게 아니야. 계속 그런 관련 예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뭐 된 거야? 룰이 정해진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화였을 거야. 근데 누군가가 영화 중간에 노래를 불렀겠지. 이건 영화가 보통 영화랑 좀 다른데? 뭐 2번 불렀어. 보통 영화 노래 장면인데 이거 노래가 2번이나 나오네? 3번 불렀어. 야, 이거는 우리가 일반 영화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건 뭐라고 할까? 뮤지컬이라고 할까? 그럼 이제 그 이전에 1번, 2번, 3번 노래가 삽입되다가 이제 노래 삽입한 걸 뮤지컬로 하자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관습은? 관습이잖아, 말 그대로.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거야. understand?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각각의 장르는 자신의 룰을 원래부터 누가 정해준 게 아니고 스스로 뭐 한다는 거야? 만들어낸다는 거야. 물론 그리고 그 spectator judges, spectator는 관중이지. 관중. 어떠한 주어진 요소를 in the light of its appropriate가 뭐였어? appropriate 오랫동안에 나오는 적절한이지. 근데 여기 명사니까 적절성 이거야. 그 장르 관습에 대한 그것의 적절성인 측면에서 어떤 주어진 요소를 관중들은 뭐한다? 판단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관중들이 뮤지컬 보러 갔으면 이게 뮤지컬이다 라고 예상하고 보기 때문에 그 요소가 나와야 돼. 내가 경험이 있는데 마이클 잭슨이 살아생전에 영화를 1시간 반짜리 영화 극장에 상영을 했다고. 제목이 문워커였어.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에 갈 때 이게 무슨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고 마이클 잭슨 영화 찍었대. 그러면 일반 영화처럼 가서 표코라 5,000원이었어요. 표코라 가지고 동생이랑 가가지고 딱 앉았어. 영화 좌석에. 상영이 딱 돼. 우리가 예상하는 영화는 처음부터 스토리가 있어야지. 딱 영화 상영되자마자 삐삐 오! 그랬더니 개연성이 없어. 갑자기 춤추는 장면 나오고 갑자기 무대가 바뀌더니 댄서들이 다다다다다 총 쏘고 막. 근데 갑자기 꼬마 아이템이 나와서 따라라 밝은 노래 나오니까 어디로? 주제가 없어. 내가 예상한 영화의 장르랑 맞았어.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뭐야 씨 쓰레기. 그래서 이제 상한 마음을 달리려고 옆에 상황만 봤더니 그때 마지막 황제라고 중국의 마지막 황제에 대한 스토리 영화가 있었어. 내가 예상하는 장르의 영화. 돈 내고 딱 봤는데 역시 영화는 이래야지. 내가 만약에 그 마이클 잭슨의 영화가 뮤직비디오를 편집한 영화라는 걸 알고 봤으면 일반 영화가 아니고 뮤직비디오를 보러 간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판단을 안 했겠지. 뭐야? 스펙테이터가 관중이거든? 관중은 항상 어떤 주어진 요소를 판단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판단을 해? 그것이 내가 예상한 장르의 관습과 맞냐는 측면에서 검증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다른 말로 하자면 관습은 기능한다. 무슨 기능이야? 이미 암시됐다는 암묵적인 합의야. 암묵적인 합의가 뭐야? 쫄라 떠들었잖아. 뮤지컬 보러 가면 음악이 있어야지. 이런 게 법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합의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between maker, 제작자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이 합의가. 소비자. 그러니까 제작자가 뮤지컬 만들면 소비자가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맞게끔 예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to expect a certain technique, 어떤 기술을 그래야 예상할 수 있겠지. 소비자들이 이건 뮤지컬이라고요? 예상할게요. 그리고 장치들 어떤 문맥이나 맥락 속에서. 자, 소비자들은 그러므로 중요하다. crucial, 중요하다. 기억나? crucial, 중요한? 무엇에 중요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장르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다. 왜?
소비자가 예측한 대로 갈 테니까. 그럼 이 관습이 점점 더 흐려지겠어? 더 구체화 되겠어? 구체화 되지. 보러 가는 사람들이 이미 예상하고 보러 가는데 제작자들이 그 예상하는 것만 맞춰서 만들어 줄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제작비가 엄청 들고 막 선전도 하고 이렇게 영화를 찍었어. 감독이 영화나 무슨 연극이나 뮤지컬을 찍었어. 대표적인 사례가 오징어 게임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예상하는 그 장르, 그 영화, 드라마 장르의 예상 방향이 있잖아. 이게 기대에 벗어나면 뭐라 그래, 나오면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 3 보면서 그랬어. 이 씨발 쓰레기. 뭐 때문에 그래? 소비자의 예상과 안 맞는 거지. 니네가 대부분 재미없다, 이거 뭐 이래 라고 판단하는 건 내가 이 장르에 기대한 것과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럼 제작자들이 성공하려면 소비자에 뭘 맞춰줘야 되겠어? 기대를 맞춰줘야 되지. 그러면 그 관습은 좀 흐려지겠어? 더 세지겠어? 그 관습은 더 정형화될 거야. 이게 이 글의 주제야. 오케이? 자, 결국 어떤 장르의 관습은 누가 만들어간다? 소비자, 즉 청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답 살펴보면, 자, 1번 영화 장르 영화의 관습은 관객이 영화를 이해하는 걸 돕는 거 맞아? 1분의 0이야. 두 번째, 장르 관습을 기계적으로 답습한 영화는 지루하고 지루하다. 야, 지루해도 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답습하면 소비자들이 방금 얘기한 대로 기대하기 때문에 지루하게 될 수만은 없지. 그래서 니네 그런 거 있어. 로맨틱 코미디 알아? 로코 결말이 항상 어때? 우리 로코 드라마나 영화 보면 끝이 어떤지 알고 보는 거지. 나의 소녀시대. 또 뭐야? 로코 이렇게 해봐. 저도야 나도 엽기적인 그녀. 끝이 비극이야, 해피엔딩이야. 그럼 결말을 다 아는 거 아니야? 우리 스포가 다 된 거 아니야? 로맨틱 코미디는. 관습을 깎는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맛에 보는 거야?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다르냐를 보는 거야. 관습은 똑같은데 그 관습을 답습하는 디테일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기계적으로 관습을 답습한 영화는 꼭 지루하고 지루할까? 그럼 엽기적인 그녀도 지루해야 돼. 왜? 결국은 뒤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니까. 됐어? 음악 영화는 독특한 서사 방식과 형식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인기 얘기 아니고. 영화의 장르 관습은 제작자의 관객 사이의 묵시적 합의. 둘 사이의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고정된다는 얘기지. 가장 유사하고, 영화의 관습은 오랜 세월 속에서 반복과 변형을 합니다. 이건 영화의 관습이 반복과 변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오히려 반복은 있었지만 변형이 아니라 더 고정화되는 효과가 있었지. 됐나? 왜? 시차 적응이 잘 안 되세요? 1시 반이니까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금이 장거 아니지? 5분간 휴식. 조금 더.